안녕하십니까. CEO톡 123회 30만 노점 창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먹밥 프랜차이즈 도전하고 있는 주먹밥 우서밥의 최성호 대표님입니다. 오늘 좀 저희하고 온라인에서는 1시간 동안 또 오프라인에서는 저희가 30분간 또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이 진행 맡을 두 분의 MC분들 각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4년차 된 IT 비즈니스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토크아이티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집에서는 주로 먹어밥 이건웅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임수열입니다. 네. 자, 오늘 게스트이신 우서밥의 최성호 대표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저희가 우서밥이 어떤 회사인지 보니까 제가 유튜브 보니까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1분 30초 정도 있던데 또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만든 건 아니죠. 뭔가 좀 데모하는 느낌. 스팸도 하는데. 동아리에서 밥 만드는 느낌이네요. 동아리 소품 느낌. 작년 6월인가요? 올 6월인가요? 작년에서? 자, 자, 먼저 대표님, 우서밥이 네. 왜 이름을 왜 우서밥으로 지셨어요? 특별한 처음부터 막 그런 생각이 있게 만든 건 아니고요. 네네. 같이 시작했던 친구 3명 중에 한 명이 네. 그냥 던진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서밥으로 하자. 네네. 처음 청년 주먹밥 뭘로 네. 할래?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름을 잘 짓는 친구 한 명이 그냥 우서밥이 좋겠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네. 그냥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밥을 먹으면 그럼 계속 웃음이 나오는 건가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의미부여를 나중에 저희가 그렇진 않다는 얘기군요. 지금 친구 3명이 공동 창업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아이템 가운데서 왜 주먹밥을 선택하게 됐는지? 처음엔 원래 이제 외식업 이런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지금의 직방 같은 아이디어로 원래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3명이 이제 준비를 4년 전에 했었었고요. 근데 저희 3명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었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기존에 다른 부동산 114나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 도전할 수 있는 시장이 너무 작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포기했다가 친구들끼리 이제 또 이렇게 모인 것도 인연이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 시기가 지금 창업하지 않으면 나중에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하자고 했죠. 돈을 벌어보자. 그때가 몇 살 때였습니까? 29. 그분들은 세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한 명은 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고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군대도 같이 갔다 온 친구고 네. 한 명은 대학교 후배. 네. 근데 어쨌든 주먹밥을 하려면 네. 부동산 같은 경우 자격증이 없어서 못했던 것처럼 네. 이것도 어쨌든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레시피가 있건 아니면 만드는 법을 알건 네.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신이 있었어요 원래? 음식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항상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음식 장사, 돈가스 장사를 10년 이상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일을 많이 어쩔 수 없이 도와드렸었고, 네,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그래서 늘 내가 어디에 취업하던 제2의 인생, 50대가 넘어서는 음식 장사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거 땡겨서 한 셈이네요. 그 청년 공동 창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요즘 이제 청년 공동 창업 많이들 하고 꿈꾸고 있는 분들 많은데 청년 공동 창업의 장점과 제한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경험을 미쳐봤을 때. 일단은 저는 뭘 하시든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첫 시작을 같이 하시는 걸 더 추천해요.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 창업이라는 단어보다는 파트너들을 잘 만나서 시작하는 게 창업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힘들고 여러 가지 제약 사항도 많고 돈도 없고 이럴 텐데 나의 단점을 채워주는 다른 친구들이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직원이 아니라 같은 팀으로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파트너처럼. 네, 처음엔 네.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제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 네. 네네. 근데 하지만 그렇게 뭐 서로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네네. 어떤 안건에 대해서만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가 있잖아요. 또 사람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 감정의 이런 상태에 따라서 또 기분이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견 조율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제가 창업을 하면서 저는 주먹밥 레시피를 개발한 걸 배운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건 군대에 가건 뭐 학교를 다니건 가장 많이 갈등을 받고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게 인간관계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작업을 하는 거 뭔가 하나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바로 진짜 그 사업의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주먹밥 레시피를 만드는 게 노하우가 아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조율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 네. 본인하고 우리 최 대표하고 다른 그 고등학교 친구는 뭐 그래도 오랜 세월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쵸, 그 네. 후배가 생각이 완전히 다를 경우 예전에 저희 초창기 때는 뭐 서로의 생각을 좀 존중해주자 이런 게 있어서 얘기 다 들어주고 서로 얘기 다 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그 나는 일을 다 하고 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최고의 그 컨디션을 내기 위해서 쉬어가면서. 네, 몸이 안 좋으면 좀 쉬어야만 하고 그런 사람이 두 명의 스타일이 있다고 했을 때 둘 다 맞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이 정답은 아니죠. 네, 맞는 게 아니라 네. 둘의 스타일과 가치관이 다를 뿐이 둘 다 맞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예전 같으면 다 서로 조율을 하고 이랬지만 지금은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원칙은 어느 게 우리 공동체의 이익이 되느냐 이거를 전제로 선택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벌고 확장하고 뭐 사람을 좋아 이런 게 다 있지만 그 단체만의 가치관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정한 다음에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됐던 것 자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네네. 지금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네. 네. 지금 주식회사는 맞죠? 아니 아니에요? 이제 7월에 법인이 아 법인이 어제 주식회사 되는 거잖아요. 주식 사실은 네. 네네네. 왜 자신이 없어? 근데 지금 그 이제 공동체라고 표현하신 특별한 뭐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그런 건 없습니까? 네. 그냥 공동체로 하신 겁니까? 네, 그냥 단어가 생각나서. 아니 이런 걸 물어보면 될 것 같아. 네. 세 명이 어떻게 월급이 다 똑같아요? 아니면 다 틀려요? 3명 중에 1명은 나갔고요. 아, 누가 네. 나왔어요? 지금 제 친구였던 친구가 나갔고요. 아, 네. 후배랑 이제 두 명이서 하고 있는데 음. 네 그러고 있고 그 일단 급여는 같습니다. 아, 저희 두 명 거. 네. 그러면 동창 친구는 나가서 스마일 밥을 만들었나요? 어떻게? 동창 친구는 열심히 공무원을 준비하고 아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네네. 말로만 듣던 공무원. 밥보다는 공무원이 낫다는 근데 얘기군요. 대표님, 네. 근데 왜 지금 뭐야 오늘 흰장갑을 끼고 오셨는데 네네네. 특별한 오늘 뭐 이렇게 이게 뭐 어떤 뭐 의미가 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격파? 왜? 격파? 왜? 예, 이제 좀 아토피가 좀 심해서 어. 장갑을 꼈습니다. 그러면 항상 장갑을 끼고 다니십니까? 아니요. 밖에 다닐 때는 네. 핸드크림을 바르고 좀 아. 이렇게 하고 다니면 좀 더 네네. 나아서. 햇볕 때문에 햇볕 알러지 있는 거죠? 네. 네, 아무래도 햇빛이 좀 세죠. 어. 네네.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에 나가셨지만 3인이 창업할 때 보니까 이렇게 보도된 바에 따르면 각자 어떤 분은 외식집에서 어떤 분은 무슨 집에서 이렇게 견습 4개월 정도 하고 모여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견습이라든가 연습 경험 같은 게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경영에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저는 많은 후배들이나 아니면 뭐 장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추천하는 게 아르바이트 최소한 간접 사회 경험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한 게 아니라 FD도 해보고 다양한 부분을 많이 해봤거든요. 왜냐면 어쩐지 오늘 방송할 때 하도 안 쫄아. 네. FD를 하셨구나. 네, 아니 그보다도 이제 자신이 대학생이라면 과를 선택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 과에 들어가서도 저는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요. 1학년 1학기 때 무슨 과? 저는 신문방송 신방과 있잖아요. 네. 잡지 기자가 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이게 과연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제가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잡지 기자가 되는데 맞는 지식을 내가 허용한 건가? 4년을 풀로 하면은 금액을 거의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제가 시간과 함께 쏟아붓는데 만약 내가 쏟아붓고 나서 되고 싶은 게 못 된다면 얼마나 헛된 시간을 쓰는 걸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더니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사회가요? 아니면? 그쵸. 뭐 일단은 급여도 제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달랐고 되는 방법. 저는 지방대를 다녔기 때문에 좀 더 절실했거든요. 똑같은 영어 점수를 갖고 똑같은 스펙을 가져도 연세대 학생이랑 저랑 두고 보면 스카이 학생이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나는 해야 될까 이런 늘 고민 속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접 경험을 많이 해봐야겠다. 되고 싶은 게 있거나 뭐 내가 국수 가게를 하고 싶거나 그러면은 최대한 내가 하고 싶은 비슷한 거를 아르바이트를 해봐야 사장님이 얼마 가져가시는지 아니면 저 잡지 기자가 10년 차 됐을 때 어느 정도 급여를 받는지 아르바이트 하면 물어볼 수도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음식점 이외에도 다른 분야를 할 때도 그 분야는 공통적인 부분이 될까요? 어떨까요? 음식점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어떤 분야든지? 네네,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저는 무조건 패션 디자이너들이 많은 회사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몇 시간 일하고 그거에 대한 보수는 얼마를 받고 그걸 통해서 10년 이후에 그 시장에서 계속 내가 그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 과장급 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10년 일했으니까. 결국 시장이 많이 변하지 않는 이상 10년 뒤에 내 모습이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그렇게 10년 뒤를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리 이제 다양한 아르바이트 하면서 네. 미리 리서치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쵸, 네. 다양한 분야에. 근데 왜 이런 이제 주먹밥을 만들고 하는 것이 10년 뒤에 보수가 더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뭡니까? 이 창업을 시작할 때는 제가 보수를 생각하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이거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누구한테 지시받아서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워낙 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저는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늘 불만이나 마음속에 좀 불만 중에 하나가 시켜서 해야 되는 일. 뭐 주인이도 살 수도 있지만 몇몇 경우에서 좀 안 좋은 경험을 해서 내가 작더라도 내 걸 해보고 싶고 내가 주인이 돼서 한다면 재미있겠고 가장 컸던 이유는 내가 상상한 거를 실제로 했을 때 반응이 어떨까 이런 궁금함이 되게 컸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실행했을 때 굉장한 쾌감. 이거 분명히 아침에 그냥 파는 것보다 깨끗한 조리복 입고 인사하면서 팔면 내 생각엔 100% 잘 될 것 같은데 과연 잘 될까? 네. 내 생각이 맞을까? 이거를 증명해보고 싶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다. 이게 엄청 호기심이 컸어요. 그래서 해봤고 첫 한 2달 정도는 많이 잘 안 됐죠. 네. 왜 잘 됐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젊은 친구들이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 이대 앞에서 막 팔고 그러면 여대생들이 굉장히 많이 사줬을 것 같은데. 여기서 오류가 있는 게 네. 이대 여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건 젊은 청년들이 아니에요. 그럼요. 잘생기고 젊은 청년들. 맞습니다. 처음에 인사가 어쨌든 노점이라는 것 자체가 네. 사람들의 인식이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는 물건이고 특히 먹는 건데. 그렇죠. 이게 뭐
김밥 아줌마들이야 항상 정형화된 이미지와 정형화된 가격 그리고 맛이 기대되는 맛이 있지만 저희는 뭐 좀 다른 물건을 들고 파니까 당연히 이게 학생들이 선뜻 못 사 먹죠. 네. 검증도 안 되고 이게 뭐가 들었을지도 모르고 뭐 조리사 복장은 입었는데 네. 뭐 어디서 만들었는지 안 알고 이러니까 이제 네네. 살충제 넣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그러면 그 창업을 해서 네.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가 언제쯤일까요? 글쎄요. 매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도 힘들고 특히 하나 꼽는다면 근데 일단은 좀 단속도 있을 아주 때. 아니 힘들기 제일 힘든 거 저는 아까 2달 동안 생각보다 안 팔렸잖아요. 사람들이 안 팔렸잖아요. 어떻게 네. 다 먹어요? 그럼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극복한 터닝 포인트가 뭐였어요? 그 인사를 했죠. 그 전에 인사 안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그냥 놓고 팔고 아 그럼 안 샀겠다 진짜. 인사를 하면서 좀 네. 아니 처음부터 우서밥 아니었어요 브랜드가? 우서밥이지만 뭐 안 저희- 웃었어요 근데 우서밥을 보면서. 근데 그때는 이 브랜드가 없었잖아요. 이 로고나 이런 것도 그때 없었잖아요. 네 로고는 있었는데 네 뭐 이런 로고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처음부터 우서밥이었는데 네. 웃지 않고 팔았구나. 뭐 그런 거는 잘 어.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희는 장사를 해본 적도 없고 네. 네 어. 처음이었으니까 하지만 인사를 하면서 바뀌었습니까? 인사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맞물려서 조금씩 풀렸던 것 같고 네. 근데 초창기니까 한번 조금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카트도 있었잖아요. 우서밥 카트. 네네. 네, 그거도 등장하고 이런 좌판도 들고 다니고 네. 그다음에 아까 인사했고 그다음에 이런 뭐 배너 같은 것도 만들고 등등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그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었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팔려야 되잖아요. 그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했을 때 이게 임팩트가 있었다. 아까 인상한 거 말고. 장사의 기본은 장사나 사업의 기본은 그걸 파는 사람들을 알아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나가는 분들이. 네. 배너나 무슨 뭐 카트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몇몇 온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왔을 때 말을 걸어주고 그게 팔아드리고. 기억해 주는 거. 그게 기본이지 뭐 카트를 했다고 사람들이 많이 봐주거나 그건 저희들의 만족이고 네네. 저희들의 그거고 가시성 이런 건 좀 그 다음이고 모든 장사의 기본은 사람을 알아봐주고 다시 기억하는 거. 근데 진짜 이거 30만 원 갖고 시작한 겁니까? 그쵸 이제 저희가 돈을 갖고 서울에 올라온 게 아니라 네. 선배한테 500만 원을 빌려서 집을 구해서 온 거기 때문에 네네. 네. 사업자분 30만 원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반값이죠, 그러니까. 그쵸 반값이 보증금. 500에 30이었고 네. 같이 자고 먹고 살면서 이제 장사를 한 거죠. 그 대개 보면 그래도 2012년에는 여러 군데 이름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청년 창업에도 이렇게 청년 창업 100인가 천에도 뽑히고 네. 그다음에 온갖 신문에 다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브랜드가 알려지고 그래서 아이템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네, 되게 요 단계가 되면 보통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바로 시작을 하는데 네. 실제로 프랜차이즈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정로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텀이 한 4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뭐죠? 일단은 경험이 없었고 어떤 경험이? 뭐 사업 경험이 없었고 장사도 한 적이 없고 그냥 친구들끼리 말 그대로 집에서 만들어서 거리에서 파늘고 그게 약간 이슈를 받았을 뿐이지 뭐 사업성도 모르고 저희는 단가도 계산해 본 적이 없었고 그냥 그 자체가 같이 만들어서 팔고 회의하고 이런 것들이 즐거워서 했던 사람들이지 뭐 엄청난 사업성 이거를 몇 억에 팔자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엔 나중에 저희가 고민을 막 했을 때 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들은 프랜차이즈로서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로서 돈을 벌려면 제가 공부를 뭐 많이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물류나 유통이나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했을 때 초기 비용 자체가 저희는 없었고 네 그렇다고 많은 뭐 같이 해보자 이런 회사들한테 해봤자 저희 껍데기만 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오래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그 직원분들도
이 여기 안에서 같이 일하는 걸로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저희는 이제 뭐 아까 프랜차이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프랜차이즈나 뭐 가맹 사업보다는 제조업으로 해서 납품을 하는데 더 주력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이화여대 생협 15곳과 네. 기업체 매점 4군데, 그리고 기업체 조식도 한 3군데 정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장기적으로 올해 밥을 지어서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네. 나중에 뭐 이렇게 점포 확산되면 그 친구들이 또 거기 점포 지점장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뭐 작은 그 매점, 그러니까 매장보다는 매장이 아니라 그냥 공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수제 공장이죠. 네. 그런 공장에 하나씩 맡아서 직원들이 나가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B2B를 뚫으신 거네요. 기업체 시장을 뚫으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전혀 사업도 안 해보신 분들이 이 기업체 시장 뚫기 쉽지 않거든요.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막 영업을 해서 된 게 아니라서. 네. 네. 아, 먼저 찾아와 먼저. 네, 연락이 먼저 와서 네. 된 거라. 어디서 먼저 연락이 왔나요? 몇 군데 있습니다. 회사. 밝힐 수는 없지만.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음식 장사잖아요. 네네. 정말 특히 이런 여름철 같은 때 조금만 유통기한 조금만 시간 흐르면 뭐 신내가 날 수도 있고 뭐 아주 뭐 식중독 걸리면 진짜 난감하고 이런 아주 관리가 참 까다로운 업인 것 같은데 특별히 뭐 신경 쓰고 있는 분야가 있나요? 뭐 가장 중요한 게 위생이죠. 일단 만드는 장소와 만드는 사람들 관리,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식이라는 게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지만 잘 만들면 보약이 되지만 조금만 잘못 만들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먹는 거라서 많이 파는 것보다는 그 잘 만들어서 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팔아도 네, 제대로 팔면 그게 단체 주문으로 이어지고 그게 계약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얘기한 게 그 이제 나중에 직원들에 의해서 지역별로 나눠서 소규모로 이런 어떤 직접 셀프 이런 공장을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조 단가를 낮추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시설에서 한 곳에서 만들어서 단가도 낮추면서 하는 방식을 생각하잖아요. 네. 뭐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분산시키려는? 일단은 아주 간단한 이유인데요. 방금 만든 밥이 맛있고 유통이 짧아야 그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근처에서 만들어야 더 신뢰성이 갈 것 같고 제가 고객이라면 엄청 따뜻한데 뭐 경기도 안성에서 왔다든지 그러면 저는 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필요한 곳의 스팟에 맞게끔 해서 생산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은 조금 전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다른 데보다도 오히려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허브 같은 데가 있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코스트가 좀 다운되면서 경쟁력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전의 방식은 한편으로는 플러스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쟁력을 갉아먹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고민을 하셨나요? 뭐 고민하고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직접 이 분야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종에서는 제가 최고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코스트가 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실제로 안 해보셨기 때문에 저는 이분은 많이 먹어보셨죠? 먹어보세요. 이분 많이 먹으실 거예요. 이분 많이 먹으실 거예요. 제가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최고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네. 자꾸 불안해집니다. 뭔가 던지니까. 근데 자 봉구스 버거가 있잖아요. 네네. 그쪽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인데 그쪽은 그 자리에서 해준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 다음에 편의점에 보게 되면 700원, 800원짜리 삼각김밥들이 네. 충분히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저가의 공장형 삼각김밥, 그 다음에 한쪽 조금 더 그 중간에 봉구스, 그 다음에 우서밥이 그거보다 약간 조금 높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쪽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계속하려면 뻗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성장성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나름대로 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하셨나요? 역시 좀 먹는 거 관련해서 굉장히 좀 뭐 고민 많이 했어요. 네. 진지해. 네네.
글쎄요, 지금 뭐 일단은 너무 많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핵심같이 따뜻한 밥을 전달한다라는 것에 계속 염두를 생각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미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에 맞게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은 납품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시대가 바뀌어서 또 그런다면 분점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무조건 한쪽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제품이 제대로만 갈 수 있다면 그거에 저희 지금 상황에 맞게, 지금 저희가 작은 규모로 해서 납품을 하는 거는 지금 저희의 규모에 맞기 때문에, 상황에 맞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통 하루에 이런 주먹밥을 네. 몇 개 만드세요? 하루에? 이대 납품까지 한 뭐 2, 3천 개 정도. 하루에 2, 3천 개? 네네. 그럼 이거 하나 만드는데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한 5분? 10분? 아, 너무 많이 걸리네. 아니, 그럼 한 번도 안 아니죠. 해봐,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일단은 이거. 밥 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뭐 나눠서 하니까 트레짜 하면 네, 되죠. 복합적이고 네. 그거는 이제 네. 그렇게 따지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1분에 한 개, 몇십 초 하나씩 나오잖아요. 근데 전에 보면 2,500만 원 일 매출한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500원짜리를 판매한다고 10,000개 판 거란 말이에요. 2,500만 원을 한 적은 없고요. 없고요. 네. 없습니다. 아, 너무 솔직하신 것 같아요. 약간은 뻥도 보통 그러면 들어가는데. 우서밥이 이제 어떤 우서밥의 어떤 이게 또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우서밥만의 어떤 우리 밥의 맛의 뭐 어떤 강점이랄까 내세울 수 있는 건 뭡니까? 저는 뭐 맛보다도 음. 또 말씀드리지만, 맛은 제가 생각하는 맛에 대한 가치는 맛에는 최고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의 입맛이 다 제각각이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희의 맛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뿐이지 이 사람 다 만인을 만족시키겠다 그런 욕심은 없고요. 네. 철저히 제 입맛에 맞춥니다. 네, 정말이에요. 아, 그럼 돈가스 입맛이잖아요. 네, 뭐 그런 메뉴의 간이나 그런 것들을 뭐 한 번도 서베이를 해서 맞춘 적은 없고요. 제 입맛에 맞추고 제 입에 맞으면 제품으로 출시하거나. 근데 되게 보면 그게 이대에서 기반을 확실히 다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네. 디자인도 이대 서예반 아이들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네, 동아리가 해주고 예전에 처음엔 그랬고 지금은 디자이너가 있고. 디자이너가 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여학생들한테 좀 인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거의 여학생들하고 입맛이 비슷하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뭐 똑같다는- 모르고요. 많은 여대생들도 중에서 저희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네, 10,000명의 학생 중에 100명만 잡으면 되니까요. 네. 네, 어쨌든 저는 음식에 대해서는 모든 음식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가성비가 중요하고 저희가 추구하는 것들이 일관적으로 나가냐 안 나가느냐. 뭐 지금 여기는 뭐 친환경 제품을 많이 맛있게 내는 곳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그런 게 바뀌어 버린다면 아이덴티티 자체가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어느 곳이나 상관없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가치관이 계속 이어가면서 맛 자체를 뭐 일관적으로 유지한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 로고가 노란색이지 않습니까? 노란색이 네네네. 많은데 안경도 지금 보면 태가 노란색이거든요. 네. 일부러 특별하게 컨셉, 저기 컨셉. 안경을 이렇게 한 게 평소에도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그쵸. 평소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눈은 좋으신 일부러 안경 끼신 거예요? 아니요, 눈 안경 써야 돼요. 아, 안경 써야 돼요. 네. 태를 노란색으로 하신 거예요, 일부러? 네, 일부러 노란색으로 했죠. 이왕이면. 네. 처음에 그 여러 가지 보도나 이런 자료들을 볼 때는 그 상당히 공격적으로 밝고 명랑하게 요 세일즈를 했어요. 그러니까 좌판도 이 남대문 시장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도 선뜻 가고 이래서 야, 대표님이 굉장히 저돌적인 분이겠구나 이런 생각인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잔잔해요. 아, 그래서 그 일할 때만 그렇게 그 헐크처럼 바뀌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변에 다른 분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신 건가요? 헐크 같은 친구는 따로 있고요. 네, 그 일할 네, 따로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뭐 헐크 같진 않고요. 네, 헐크가 근데 이제 되게끔 열받게. 뭐 모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헐크 이건 아니건 그거보다도 이제 저희는 아직 작고 뭐 잃을 것도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아까 노점 남대문을 돌아다니는지 이럴 때는 그거를 하고 싶기 때문에 네 그거 절실해서 재밌어서 궁금해서 네 남대문에 처음에 갔을 때 남대문에 앉아 그
주얼리 상가가 있어요. 네네. 남대문에 주얼리 상가가 있는데 한 동에 거의 800명에서 많게는 1200명 정도씩 앉아서 되게 좁게 주얼리 수입 상가에서 파십니다. 냄비 사러 갔다가 거기 돌아가는데 그분들이 전 딱 고객으로 보이는 거죠? 네. 보였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매장 자리도 좋지가 않고 야 이것도 어떻게 팔까 항상 고민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아침에 어떻게 800명이나 되는데 아침에 6시 50분에 나오고 다 먹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팔 수 있지 않을까? 어. 뭐 어쨌든 사람이 많으니까 확률도 더 높아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궁금했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뭐 일단 궁금해서 해본.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그렇게 막 할 때는 뭐 저들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연세나 남정 이런 데서 이렇게 막 그 상가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판매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대로도 다니시고. 네. 그때 반응이 좀 어땠나요? 거기서 얻은 교훈은? 교훈은 역시 해봐야 되는구나. 음, 네 그리고 재밌다. 근데 어땠어요? 이상입니다. 이게 뭐 요새 전 노점상 같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런 걸 해보면 돼요. 근데 그런 걸 하면은 저기 뭐야 어떻게 뭐 드라마나 그런 데 보면 이제 뭐 조폭이라든지 단속? 그런 데가 아니 단속이 아니라 그런 데가 주먹들이 와가지고 네. 뭐 삥 뜯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로 그런 게 있나요? 어떤가요? 자리세. 뭐 주먹 그런 뭐 조폭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랑 매점 아주머니랑 마찰은 꽤 많았죠. 거기 매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랑. 왜냐하면 저희는 거기 안에 매점이 없는 그 네네. 매장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무전취식 그렇죠. 하는 네네. 거니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안 하게 됐죠. 왜냐면은 네 마찰도 계속 너무 많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도도 아니고. 네. 지금 그러면 뭐 아까 그 헐크 같은 직원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어쨌건 그 우리 창업자들은 이게 내 사업이니까 막 열심히 막 신이 나서 이렇게 하잖아요. 막 해보고. 네네네. 일반 직원들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끔 그 준비를 한다고 할까? 어떻게 시도를 하고 있나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급여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 근데 다른 비전을 준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그냥 그런 외식업을 하는 직원들에게는 좀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네. 좀 그렇고 그만큼의 급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매출이 있어야겠죠. 안정적인 매출. 그래서 저희는 납품을 시작한 거고 직원들이 급여 그러니까 매장이 많거나 그렇게 뭐 막 봉구스 바버거처럼 1000개 이상이 되지 않아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급여. 그 다음에는 확실한 비전. 뭐 이렇게 너 어떻게 해줄게 몇 년 뒤에 뭐 이게 아니라 진짜로 계획을 다 말을 같이 맞춰서 그거대로 안 되더라도 이야기를 계속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오늘 설거지 잘했어 뭐 밥 잘했어 이게 아니라 그럼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너는 여기서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할래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 친구도 나름대로의 미래를 그릴 수 있잖아요. 계속 그냥 맨날 똑같은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네. 그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보면 B2B로 들어와서 15개 2대 생협하고 그다음에 5군데 기업하고 몇 군데 아침 조식해서 한 22군데 이렇게 가시는데 결국은 직접 소매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뚫은 거잖아요. 네네. 예, 앞으로 예상되는 그리고 이제 그 밥을 통해서 케이터링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밥을 먹다 보면 독일한 메뉴 먹으면 질린다는 말씀이에요. 네네. 결국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메뉴를 다변화시킬 것이냐, 샐러드를 집어넣든지 이런 거 하고 케이터링 하는 것을 좀 더 늘려서 규모의 경제하고 범위 경제를 노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고민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전략적으로 우리 회사를 키우기 위한 아까 뭐 공동체를 키우기 위한 그런 보관 같은 건 어떤 게 있으신가요? 뭐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오늘 딱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직 없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몇 년 후 이렇게 될 거야. 그거 잠깐 틀어놔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있어야만 돼. 아니 직원들한테 얘기한 거 살짝 몇 퍼센트만. 뭐 굳이 네, 아직은 네, 알겠습니다. 월급으로 다 직원들한테 좋은 복지로 계속 혜택을 네. 준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직원을 뽑을 때 새로 그러니까 지금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채용할 때도 그렇고 앞으로 뽑을 때도 그렇고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성실함입니다. 네, 다른 거보다는 능력보다는 성실함.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지.
이게 어쨌든 저도 역시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데서 컸기 때문에 그런데 나오는 힘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진짜 필요한 친구들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야지 저희도 더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또 네. 솔직히 있고 같이 오래 가고 싶으니까요. 근데 처음에 면접 보실 때 성실함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뭘로 판단하세요? 면접 보실 때? 면접으로는 뭐 100%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아. 같이 일을 어느 정도 해봐야 해보고 당연히 나서. 아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는 좀 오래진 않지만 대충 보면 어떤 친구일지 예상이 가기도 하고요. 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기간 일정 기간 이상을 같이 일해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인턴 같은 걸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같이 아르바이트 해야죠.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해서 네. 그 다음에 네, 네. 뽑는 거로.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거를 아침에 이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게 적시적시 맛있게 주려면 이게 굉장히 이른 아침에부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맞습니다. 보통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저희는 거의 3시 반. 3시 반에 일어나세요? 네, 매일? 3시 반에서 네. 매일? 저희 4년째 계속 매일요? 쉬지도 않으세요? 그 합숙해야 주말- 되잖아요. 전 주말- 직원이 주말 빼고 주말 아, 빼고. 주말 빼고 주말은 토요일, 돌아가면서 하루 쉽니까 주말? 돌아가면서 이제 근무 스케줄이 따로 있고요. 네네. 네. 매일 3시 반에 일어나시는 겁니까? 네, 뭐 거의 3시 반. 다 직원마다 다 달라요. 어. 네, 역할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3시 반에 다 같이 나와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더 일찍 나올 때도 가끔씩 있고. 그럼 3시 반에 나와가지고 또 일어나셔가지고 일하셔가지고 몇 시에 일은 끝나는 겁니까? 일이 끝나면? 뭐 그것도 역시 역할에 따라서 다 틀리죠. 그거를 책임지는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있어야 되고 그 레벨이 좀 낮은 친구들은 좀 일찍 들어가는 게 맞고. 네, 다 다른 거. 그러면 대표님이 제일 늦게 들어가실 것 같은데. 뭐 맨날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래도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 잠은 일찍 잡니다. 전 10시 정도에. 10시? 그래 그냥 3시간이나 5시간 5시간 빨리 가야 돼. 5시간 반. 1시간 반 주무시는구나. 그래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일찍 가야 되네요. 일찍 가야 근데 돼. 말씀 들어보면 거의 연예인들 그 빌라나 이런 데 합숙하듯이 전 직원이 그렇게 합숙하나요?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나요? 다 집에서 출퇴근하고요. 네, 그래서 멀리 사는 직원이 많이 없어요. 다 동네 신촌 언저리. 네, 동네 친구들로 다. 아. 동네 어머니들.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먹는 장사를 지금 4년째 해왔잖아요. 네, 네. 대부분 그 자영업자들이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이런 어떤 먹는 장사란 말이에요. 먹는 거는 뭐 어쨌건 네, 팔린다 하니까 그러면서도 돈은 또 부족하니까 대부분 몫이 안 좋은 매장을 네. 권리금이 없는 데를 찾아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놓고 이제 막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근데 장사해본 입장에서 몫이 안 좋은 매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몫이 좋은 매장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4년 됐고 해본 것도 몇 개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언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다 각자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한 멘토님께서 해줬던 얘기가 제가 예전에 어떤 것들을 막 물어봤었어요.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그분께서 해줬던 딱 한마디가 물어보지 마라 저한테 이러셨어요. 왜냐면은 그분은 꽤 사회적으로도 누구나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되게 큰 사업가고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나도 내 것만 성공하고 내 것만 알 뿐이지 너랑 다르고 성공한 것도 다르고 태어난 사람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조언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저도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한테 창업을 조언하거나 뭐 장사를 제가 가서 뭐 이렇게 봐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근데 그럼 본인의 입장이라면 지금 네. 매장이 안 좋은 지금 이제 매장을 얻었는데 네네네. 사람이 잘 안 다니는 아주 몫이 안 좋은 곳에 매장이 있어요. 네네. 그 매장을 얻어서 살리는 방법을 택하겠어요? 아니면 몫이 좋은 매장이 나올 때까지 안 하고 기다리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보네. 지금 몫이 안 좋은 매장을 뭐 얻었어요 지금? 매장 안 좋은 데가 있어요 아니 지금? 그 방법이 있으면 몫이 안 좋은 데만 얻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오래 가진 못하는 것 같아요. 쫓기가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식으로 이면도로 같은 데다가 매장을 일부러 얻어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결국은 파리바게트 SPC 그룹식으로
목 좋은 코너나 이런 데서 해서 유동인구들을 잡는 쪽으로 전략을 잡는 것 같은데 그 매장 같은 데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2대 단속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대 앞에 있는 그런 노점상분들이 권리금 3천, 5천 1억 가지고 오신 분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결국 매장을 얻으셨잖아요. 그 이후에 얻으신 거 아닌가요? 갈등이 있고 난 다음에? 갈등보다는 이제 저희가 정식으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매장을 냈고요. 네. 네, 그런 근데 물어보려다가 나도 다 잊어버렸네. 아, 이 큰일이네 이거. 지금 매장이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지하철 매장 2군데랑 네. 큰 주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손상윤님께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뭐 배달 같은 것도 그런 계획도 있으신지 앞으로? 근데 뭐 준비가 되고 네. 그거에 따른 또 제품이 되면 네. 네네. 요즘 보면 다 그 오토 해가지고 네네. 요즘 20대 30대 창업할 때 거의 다 이제 모바일 서비스 기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까 뭐 직방 같은 것도 하시려다 마셨다 네네. 한 것처럼 뭔가 지금 이게 주먹밥 서비스를 뭔가 오토식으로 뭔가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 쿠팡 같은 식으로. 아니 뭐좀왜 이리 쿠팡이라 그래? 이 남들 생각하는 게 있겠지. 두 분이서 합의 보고 내기.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만큼의 규모와 네. 그게 된다면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막 좀 어떤 식으로 그럼 모바일하고 얘를 어떻게 뭐 이렇게 붙이신다는 겁니까? 지금은 그런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한 건 없고요.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네, 뭐 뭔가. 그런 트렌드는 보고 있죠. 왜냐하면 거의 다 그렇게 가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의 사이즈에 맞는 그리고 저희의 현실적인 게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냐 안 되냐가 네네.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현실적인 서비스를 이제 몇 번 여쭤봤을 때 보면 그 좀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어놓지 않으시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하셨나요? 그러니까 저희들만 해도 CEO나 이렇게 되면 단순하게 밥을 잘 만드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을 고민해야 되니까 야 이거를 우리가 직접 할까? 아니면 그 SBA 같은 쪽하고 연동을 시킬까? 서울시청을 찾아갈까? 아니면 GS 같은 데다 우리가 좀 이걸 넣어주겠다고 얘기할까?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할 것 같고요. 젊은 용기로 또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제일 고민하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 질문 자체가 너무 길어서 알겠습니다.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제가 자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시도 당황했어 지금. 그럼 없던 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새로운 시도 뭔가 예를 들면 아까 케이터링 같은 B2B 쪽으로 나가셨듯이 새로운 시도 계속 하시는 게 있을 터인데 네. 어떤 새로운 시도를 고민하셨나요? 뭐 지금은 새로운 시도보다는 확장에 중심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확장하는 건 B2B 기업 쪽 뭐 말씀하시죠? B2B 요 매장. 네, B2B도 있을 것이고 단체 네. 주문도 받을 수 단체 있을 주문 것이고. 받으시고요. 네. 그러면 그런 어쨌건 손님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잘 먹힐 수 있는 맛있는 메뉴 본인 입맛에 맞추신다고 했는데 네네. 그런 어떤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 뭐 특별히 뭐 하는 행동이나 준비하는 것들이 있나요? 음식 장사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뭐 칼질을 잘한다 이런 건 저는 뭐 상관없는. 저도 칼질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음식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먹어야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도 날 수도 있고 많이 먹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제가 할게요 그럼. 네. 책임을 지고 그러면. 네. 먹는 거 자체를 즐기는 분들이 즐기죠. 잘할 수 있다 생각. 여기 오기 전에도 먹고 왔어. 근데 자기가 만든 거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요? 자기가 만든 거 안 팔고 다 아이. 먹어버리면. 뭐 잘 되겠죠. 질리게. 이거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아니 뭐 먹는 게 남는 건데. 먹는 게 뱃살로 가더라고요. 근데 어떠세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우서밥에 요새는 이제 경쟁이란 것이 갑자기 이상한 데서 훅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전혀 예상치 않은 데서. 지금 대표님은 그러면 우서밥의 앞으로 미래의 경쟁자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 걸 꼭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네.
뭐 많은 다양한 제품들이 경쟁자가 될 수 있겠죠. 지금은 그러면 아까 백종원. 네? 백종원 도시락. 네, 어. 지금 직원분들이 모두 15분 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15명이 다 이제는 먹고 사는 겁니까? 먹고 살아요? 이제 뭐냐면 제 말하면 이게 BP는 되셨나요, 이제? 급여는 다 지금까지 그러면 4년간 하시면서 30만 원으로 이제 창업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빚지거나 그런 거 없이 다 만들어서 팔고 해가지고 그걸로 거의 다 현금 장사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그런 걸로 해가지고 현금 흐름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떤가요? 지금 뭐 빚을 많이 초반에 졌고요. 저희가 이제 자금이 없이 시작을 빚을 내서 했기 때문에 네네. 확실한 거는 한 60% 정도 다 갚았고 지금 네 그거 제외하고도 네 잘 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개 보면 아까 한 2,000, 3,000개 정도 한다면 에버리지 가격을 한 1,500원에서 2,000원 잡으면 하루 매출이 한 500에서 600만 원이고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그걸 제대로 못 팔리니까 한 달 매출이 1억에서 1억 2천 정도, 1년이면 한 10억에서 12억에서 15억 정도 매출이니까 15명 하면 이게 식자재비가 보통 한 40% 정도 나가고 이러면 별로 남는 게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전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렇지. 전제가 아니, 근데 아까 말씀대로 하면 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라는 예외가 있죠. 아니 근데 애들만 상대로 하진 않으시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결국 고민해야 될 거는 매출액을 늘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B2B로 하게 되면 매출액은 기본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B2B하고 B2C로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어디선가 확장을 해야 그래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 치고 들어오는 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CEO 입장에서 이 고민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네. 그 뭔가 이제 커튼을 치시는 것 같아요. 뭐 고민 안 한다, 생각 안 한다 이러시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굉장히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만 일찍 돼요. 그래서 일찍 주무시는 것 같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저 처음에 신문 어느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 3년 내에 매출 1,000억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인터뷰할 때. 1,000억 가치를 만들고 싶다 아, 이렇게 네. 말씀. 네, 그때는 이제 약간의 뻥이 있었던 건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굉장히 겸손해지는 네, 이런 느낌도 들긴 합니다. 그 말은 제가 한 건 아니고요. 헐크 친구가 했던 말이고. 네, 네. 나간 친구죠. 아니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어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네, 네. 네. 그 지금 그 요새 이제 국내에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한류해 가지고 중국인들도 많이 오고 뭐 와서 뭐 삼계탕도 먹고 한번 오면은 뭐 몇천만 닭 몇천만 원 날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이것도 만드신 이 주먹밥도 한국 사람들 팔았지만 이제 그 한국에 오는 많은 이제 다양한 외국인들한테 뭔가 이런 것을 좀 포셔닝하는 것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혹시? 네, 뭐 기회가 되면 네. 네, 기회에 맞게 그 터트릴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저희도 하고 싶죠. 아, 네.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액션 플랜 같은 건 없으신 거고 지금. 네, 일단은 지금 당장은 네. 이제 너무 많은 계획을 자세하게 세워놓는 것보다는 저는 네. 개인적인 성향은 앞에 것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라 아, 계속 제가 막 카툰을 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년 동안 엄청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말대로 된 것도 거의 없고 계속 바뀌니까 그리고 제일 정답은 한계를 깨면 그 다음 룰이 계속 미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없애다 보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4년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걸 막 벌어졌다고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이제 뭐지? 왜 느낌이 잘 안 오거든요. 그걸 뭐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대표님 4년간 쭉 돌이켜 봤을 때 정말 이런 것이 정말 내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 이런 게 벌어졌다. 내가 예측도 못했는데 뭐 이런 게 있다면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죠. 친구가 나갔죠. 그게 가장 상상 못했어요. 가장 믿었던. 그렇죠. 이제 나갈 줄 몰랐죠. 뭐 나간 이유는 뭐예요? 가치관 자체가 안 맞았고요. 네, 갈등도 많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제 그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가치관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지금도 또 가치관 말씀하셨는데 네네. 근데 회사라는 것은 원래 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네. 회사에 있는 사람들 구성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치관이 똑같아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런 가치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뭐 아주 간단한 건데요. 손님이 먼저
중요시 돼야 된다든지 아. 뭐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 성실히 나와줘야 된다든지 뭐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누구나 힘들고 누구나 바쁘고 누구나 여유가 없고 누구나 다 더 큰 것들을 원하고 그런 건 어느 사람이든 늘 같은데 그 안에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킬 수 있느냐. 그리고 뭐 일단은 다 내 나이 아까 10년 후를 말씀드렸는데 10년 후의 모습을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였으니까요. 네. 그 친구는 이제 그날 좀 뭐 그건 개인적인 얘기라 조금 그러니까 저인 것 같아. 일은 컨디션이 좋을 때 해야 된다. 아, 네, 뭐 쉽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건 또 개인적인 너무 그런 일이라 네, 제가 네, 말씀드리고 그 신방과를 이제 전공을 하셨고요. 어떤 분은 이제 멤버 중에 경영과 행정과 이렇게 다 섞여 있었는데 네네. 결국 그분들이 다 모여서 밥집을 하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식업을 하시게 된 거란 말씀이죠. 네네. 오늘날 대학생들이 많은 경우에 보면 자기 전공 찾아가는 경우보다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분들에게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줄 조언이 있다면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후배들, 그러니까 지금 뭐 청주에 있는 후배, 강원도에 있는 후배들, 이 후배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33년 살아와 보니까 이런 것들이 깨우침인 것 같아. 여러분에게 줄 이야기는 이런 게 있어 하는 경험을 나눠주신다면? 뭐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간접 경험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돌아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걸 봐야 본만큼 안다고. 저는 이제 여행을 평일에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시간이 가끔 나면 제가 안 가본 동네에 내려요. 버스요 아니면 기차? 뭐 지하철이든 버스든 네네네. 갑자기 내려서 그 동네를 한 바퀴 뭐 한두 시간 정도 돌아봅니다. 밥도 한번 먹어보고 어디가 뭐 유명한지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 가본 데를 가보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재미있고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직장이나 일할 곳과 현실은 또 다를 수 있으니 간접 체험 많이 해보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속 찾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예전에 이제 어쨌건 세 명이서 아 이거 하면은 괜찮을 거야라고 의기투합을 해서 했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뭐 많이 현실과 생각이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가장 크게 생각과 기대와 틀렸던 현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첫 번째 창업. 이거 2번. 2번은 크게 별로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아, 첫 번째 창업에서는 일단은 이제 창업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기 자신이 거의 고객이라고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내가 대학생이니까 대학생들한테 이런 게 필요할 거야 이렇게 발상을 많이 하거든요. 시장 자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내가 그 중에 하나니까 분명 이럴 거야라고 착각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었었죠. 네.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뭐 부동산 뱅크라든지 스피드 부동산, 부동산 114 이런 부동산 프랜차이즈들이 쌓아놓은 DB 자체가 엄청나게 많았고 실제로 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작았고 뭐 그런 거죠. 현실적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어떠세요? 지금 그 대표님도 요즘 국가에서 청년 창업해가지고 많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 지원 정책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대표님도 어떤 혜택을 받으셨나요? 근데 저도 초반에 이제 청년 창업 처음 프로젝트라는 SBA에서 하는 창업 인큐베이팅을 받았고요. 거기서 좋은 멘토님도 만났고 뭐 같이 창업을 했던 좋은 뭐 다른 업에 한 친구들도 만나고. 네. 어떠십니까? 그런 이제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창업 뭐 이런 걸 정책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직접 이제 일선에서 부딪히면서 느끼신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이 방송을 뭐 정부 관계자가 안 보고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청년 창업 정책에서 뭐 거창한 거 아니라 좀 이런 것들은 좀 개선됐으면 참 좋겠다. 아니면 뭐 지금은 없는데 대표님 실제로 이제 하고 일선에 계시니까 이런 거 좀 만들면 좋겠다. 뭐 개선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좋겠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저는 뭐 특별히 없어요? 네 만족했고요.
그런 불만족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기대가 높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렇게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없는 나라도 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없을 수도 있어요. 창업에 대한 지원 자체가 아예. 북한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단지 이제 어떤 분들은 조금만 더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게 있을 텐데 근데 뭐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초반에 그때 2012년에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꽤 많이 더 좋아진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뭐 청년 창업도 요새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 이제 취업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많은 또 그 20대들이 이제 아예 인식 자체가 이게 세상은 좀 이게 좀 뭐 아예 처음부터 좀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데 많은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그런 인식들이 지금 점점 좀 위험하다 그럴까 좀 나쁜 걸로 좀 가고 있는 거라고 느끼시는 건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아니면 이것이 하나의 구조적인 거라고 보시는지 사회적인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길잖아요. 아니 나도 길었지만. 아니 그거는 아예 청년이 속마음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비대님. 그러니까 전 청년들이 창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취업도 지금 보면 아까 그 같이 동업했던 친구 지금 공무원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네. 많은 분들이 공무원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시험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고 그런 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20대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20대를 겪었잖아요. 네. 일단 이 질문은 제가 이런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꼭 전문가가 아니라 본인의 그냥 생각, 그냥 우리가 정답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인의 어떤 그 관점을 듣고 싶은 거지. 그것이 정답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본인이 정답이라서 정답이 아닌 거거든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군대로 표현하면 네. 약간 쉬울 것 같은데 군대의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내가 제일 힘들었어, 내가 갔다 온 데가 제일 빡셌어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뭐 돈이 많건 적건 취업이 되건 안 되건 다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더 발전하고 안 하는 거는 결국 내 자신의 선택이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물론 진짜 취업이 너무너무 안 돼서 힘든 상황도 있겠죠. 근데 이제 글쎄요. 아무튼 세상이나 사회를 탓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방법을 계속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네. 계속 탓하고 비판하고 물론 비판은 건강하게 하는 게 좋겠지만 그거에만큼 자신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벽이 있으면 이 벽을 그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건너뛰든지 돌아가든지 하는 그 노력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될까요? 그 결혼 안 하셨죠? 저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어요? 네네. 와, 언제 또 결혼했어? 결혼. 아니 창업하고 하면서 언제 결혼했어요? 결혼 2년 됐습니다. 2년 됐어요? 네. 야, 그 바쁜 와중에 결혼했습니다. 우서밥에서요, 아니면? 아니 어떻게 여성분은 그러면 우서밥 사업하시면 멤버. 안 나간가요? 네, 사업하다가. 사업하면서? 네네. 중국밥 사업하다가? 네, 그때 길거리에서 만난 건 아니고요. 아 왜 자꾸 이상하게 몰고 가? 아니 잘 만났습니다. 이대 앞에. 네. 근데 이대 앞에서 만났. 어떠세요? 그 결혼 처음에 사업할 때 결혼 안 하셨다가 지금 네.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해 보시니까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결혼이란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뭐 집중하고 하는데 오히려 좀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런 것 같습니까? 아직 뭐 2년밖에 안 돼서 제가 말을 잘못했다가는 네. 장난이고요. 뭐 도움이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점에서요? 일단은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고요. 가족이라는 게 결국에는 엄청난 에너지원이 되고 뭔가를 계속 도전하는데 어쨌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내 편이 있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혼하셨나요? 굉장히 강력한 반격. 이분한테 물어보세요. 따님을 결혼시켜야 돼. 이분 물어보세요. 네네. 여러분 제 앞에서는 손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상업 얘기하다가 웬 결혼 얘기가 나오는지. 저도 이대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4년차 사업가니까 또 이제 이런 맨땅 헤딩해서 이런 거 만드셨는데 여기도 이제 많은 분들이 뭔가 지금 이제 창업을 또 생각하는 분 많잖아요. 이제 대표님 볼 때 요즘 요런 아이템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어떤 아니 이런 방향, 그러니까 그것이 꼭 특정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요런 쪽 뭐 어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뭐 있을까요? 지하철 내려서 이렇게 훑어보신 경험. 그냥 사업하다 보면 저도 사업가지만 굉장히 많은 아이템 뭐 생각들이 많이 이제 항상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중에서 이제 대표님도 4년을 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지금 뭐 요런 세상이 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이런 쪽 하면 좀 괜찮고 특정한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뭔가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만 좀 있다면 좀 아이템도 괜찮고요. 그런 편하게. 말보다는 네. 제 친구가 늘 했던 말인데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장난이고요. 그런 아이템은 잘 모르겠고요. 그런 것 쪽엔 또 우리 만능 아주 유명하신 백종원 선생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네. 백종원의 장사일기를 꼭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길. 그거 볼만합니까? 아니 저 듣기만 해서 저도. 본인 안 보신 거를 강조하시네. 근데 뭐 그런 쪽에 워낙 재능이 많으시니까. 그 질문을 그럼 저런 질문 마지막 질문. 자 일단 그 강원도가 고향이시고 네. 청주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같이 3인이 공동 창업할 때 보면 포항분, 강원도분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 좀 먼 데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수도권에 침투를 하셨단 말씀이죠. 그렇다면 전국권을 나눠보면 수도권에 한 2~3천만 명이 살고 있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자기 출신지에서 그쪽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하실 말씀 중에 보면 그래도 서울에 오면 기회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방에 계신 후배들에게 이런 몇 가지 선택할 만한 대안을 추천하신다면 서울로 와라, 제자리에서 뿌리를 박아라. 어떤 걸 추천하실까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물어보지 마라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거는 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서울로 와서 잘 되고 뭐 지방에서 안 되고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서울이기 때문에 잘 된다, 사람이 많아서 잘 된다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방이니까 안 되는 것도 없고. 네. 하여튼 뭐 요새 두 분이 지금 아이템을 찾느라 고민한 중이시라. 아이 먹기 쉽잖아요. 애들은 커가고 애들 다 크지 않았어요? 많이 먹어요. 아니 이게 싸가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주 이제 토크는 마치고 이제 오프라인 질문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은 지금 예고 다음 주 예고 알려드리고 이제 마치는 거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노후는 없다. 요즘 워낙 이제 인생에서 노인은 없다가 아니라 노후는 없다. 그래서 은퇴란 것이 이제는 꼭 뭐 50대 60대 말이 아니라 30, 40대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관일 저자님 이분이 굉장히 다양한 경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이야기를 쓴 것 같은데 노후는 없다. 조관일 저자님과의 만남이고요. 그다음에 27일 날에는 우리나라 전자문서 1위 기업입니다. 그 JC원의 신종호 대표님. 네. 저희 이제 압구정 지식카페에서는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책의 저자나 아니면 창업가들과의 토크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 날 7시 반에 하니까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항상 오픈돼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그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 맞추러 갈까요? 네. 질문해 주시면. 아니요. 먼저 온라인 시청자분들 위해 가지고 마지막 한 말씀. 네. 날씨가 더운데 많이들 다 잠도 푹 주무시고 수박도 많이 드시고 웃으면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 마치는 거 있고요.